한 주간 있었던 뉴스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5,000피 무너지나 환율 1,530원 돌파, 전쟁 쇼크에 S의 공포 현실로 오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6,000피 간다라고 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막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뿐만 아니라 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물가 상승까지 지금 걱정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이게 꽤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공포 심리까지 들어오면서 뭐 시장에 뭐 하나 얘기만 나오면 그냥 뭐 5%씩 빠지고 아닌가 봐 하면 다시 또 5% 오르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거기다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제 환율도 1,530원이에요. 이제는 와, 1,530원이면 정말 높은 거잖아요. 이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 상황이고 그만큼 지금 정부도 뭐 차량 이부제를 한다. 뭐 지금 뭐 전기를 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된다 하면서 아주 난립니다. 지금 종량제 봉투 사재기 들어간 거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지금 원유가 안 들어오면은 플라스틱이나 뭐 비닐 이런 것들 못 만든다 해가지고 막 지금 사람들도 막 사재기하고 뭐 이런 것처럼 시장이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한국은 유독 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원유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석유가 없는 나라다 보니까 에너지를 100% 수입을 거의 하는 거죠. 그런데 중동에서 하필 또 터졌고 그게 또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또 이제 무역 항로에 딱 이제 연결이 되면서 악재에 더해지면서 완전히 지금 제일 타격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달러 대비 환율의 변동폭을 보면은 한국이 아주 취약하죠. 일본도 좀 안 좋고 전반적으로 한국은 지금 좀 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뭐 사실인 것 같고 거기에다가 또 유독 지금 원화 가치가 또 더 많이 지금 빠지고 있어요. 이란 전쟁의 페인트 값이 55% 올랐다. 건설사 비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원유 기반의 어떤 자재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지금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구에다가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항상 수요와 공급이 이제 경제학의 가장 기본 원칙이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딱 끊긴 거잖아요. 가격이 급등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정부도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황에서 건설 원가가 막 올라가거나 하면은 이것도 좀 약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죠. 특히 이게 뭐 금융자산이 아니잖아요. 이건 실물 자산이고 현물이기 때문에 뭐 자재가 없으면 지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2주 후면 이제 레미콘도 좀 위험하다. 그러니까 나프타 쇼크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설업에도 쓰이는 원유 기반의 자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원자재 공급이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지. 중동 전쟁 때문에 지금 물가도 튈 것 같다. 내달에는 더 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2% 정도로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2.4% 정도로 올라갈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도 좀 안 좋게 많이 좀 그 전망이 낮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좀 취약한 말 그대로 한국의 약점이 지금 딱 걸린 것 같아요. 이 지금 이란 전쟁 때문에. 자, 지난달 주담대 금리가 4.32%, 2년 3개월 만에 최고다. 지금 전반적으로 원화 가치도 떨어지고 뭐 통화량도 늘어나고 하면서 국채 이자도 막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자는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담대도 비싸지고 그러니까 이제 집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스트레스 DSR도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그냥 금리 자체가 조금 올라가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금리 이자는 높아지고 집 사기 좀 부담스러운데 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가계 신용대출은 좀 줄어드는데 주담대 금리는 뭐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보금자리론도 금리를 또 올렸습니다. 이게 또 국채랑 연동되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0.3% 올랐는데 그나마 이게 비싸다 했는데 또 최근에 또 이제 시중금리도 같이 튀어 올라가면서 또 비슷해지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고액 주담대에는 가상금리가 또 추가로 더 붙습니다. 그래서 2억 4,900만 원 이상 주담대를 받는 경우에는 요 그 기금에 내는 요율이 0.25%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제 가상금리에 추가로 더 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대출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를 요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니까 대출을 안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겠죠. 그러면 이제 매수세가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매수를 안 하면 답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죠. 2달 전에 그 집 그냥 살 걸. 결혼 앞둔 예비 부부 발 묶은 전세 실종. 지금은 전세가 실종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전세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2주 전, 한 달 전과 또 다릅니다. 서울은 매년 지금 가구 분화나 신혼부부들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한 4에서 5만 호 정도의 집이 필요합니다. 이게 뭐 아파트도 되고
빌라도 되고 오피스텔도 되고 뭐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집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지금 분할을 하고 있으니까. 신혼부부가 각자 부모님 밑에서 살다가 새 집을 하나 구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 집 수요들을 모아보면 한 4만 8천 호가 되는데 입주가 지금 거의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경기도로 나가고 막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돈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오면 전세를 살면 되는데 전세도 없어요. 지금 전세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월세 가야지 했는데 월세도 없어요. 전세도 없고 월세도 없는데 매매로 가야 되나? 근데 매매는 대출이 안 되는데. 자, 패닉바잉 겨우 보내니까 노룩 전세가 왔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기자분들이 진짜 이런 그 네이밍은 정말 신기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노룩 전세. 그러니까 이제는 보지도 않고 전셋집을 막 계약한다. 뭐 이런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뭐랄까요? 무주택자분들이라고 해서 뭐 금리가 올라가는 거 나는 상관없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매물이 없어서 어떡하지? 되게 지금 사면초가에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 말라가는 순수 전세. 올해 신규 계약은 38%가 급감했다. 그러니까 순 전세죠. 월세 붙는 거 없는 반전세, 준전세 이런 거 말고 생 월세는 아주 급감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걸 주는 게 임대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임차인들도 이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지금 돈 몇 억이 묶여버리는데 나중에 돈 못 돌려받으면 어떡하냐라는 걱정도 있고 이거 가지고 차라리 뭐 다른 거 돈을 좀 굴리는 게 낫지 않나? 라는 게 요즘 젊은 청년 세대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서로 약간 반전세나 월세로 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죠. 주식 판돈으로 강남 아파트 샀다. 2.7조 원 영머니 무브.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서 부동산으로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들도 많아요. 그리고 아니다. 주식으로 좀 더 간다라는 얘기를 했던 분들도 많은데 최근에 또 주식이 또 흔들흔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아닌가 봐 하면서도 또 이거 빼가지고 집 사러 오는 분들도 아마 꽤 많을 겁니다. 지금 이게 주식이 막 올라가면요. 저 같아도 안 빼죠. 왜냐면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막 흔들흔들 하면은 야, 이제 충분히 벌었잖아. 야, 여기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미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무주택인데 이번에 전세 만기됐는데 전세도 없는데 집을 사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자, 관악도 10억을 넘었다. 봉천동 59제곱이 2년 새 4억 올랐다. 그러니까 지금 딱 그 대출 받아가지고 30대나 아니면은 좀 이제 신혼부부 아니면 뭐 결혼 한 5에서 10년 차까지 가 살만한 동네들 다 같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파트 밀집지는. 자,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도 그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주식을 권장했었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을 좀 규제를 했었는데 결국에 이게 돌고 돌면은 부동산으로 또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 아마 모든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돈 벌면 뭐 할 거냐.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죠. 로또 당첨되면 뭐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집 산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그래요. 로또 정도 되면요. 한 20억 생기면 뭐 하실 거예요? 하면은 거의 대부분 뭐 저 부모님 좀 드리고 저 세계여행 가고 집 살 거예요. 돈 남으면 차 살 거거든요. 이러거든요. 저는 삼성전자 20억 올인합니다. 이런 사람들 없어요. 대부분 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벌면 집 산다는데 주식으로 돈을 버니까 또 집을 사러 가는 거죠. 5월부터 양도세율이 이제 최대 75%, 거기다 이제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82.5%로 올라가죠. 그러면은 이제 매물이 이제 확 잠길 것 같은데, 1주택 보유세도 이제 올릴 거다라는 얘기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조만간 또 하나 이제 변수인데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선거 지나고 나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진성준 의원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세 당장은 좀 선거에 부담되지만 어쨌든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것 같다. 이 7월 세제 개편이 뭐냐면요. 이게 핵심인데 그 해 그리고 다음 해에 적용되는 것들 세금을 한 번에 바꾸는 겁니다. 세금을 이제 너무 잘게 쪼개서 바꾸면은 너무 시장에 혼란을 많이 주잖아요. 그래서 보통 7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이때 세금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바뀔 것이다. 근데 지금 종부세는 기준일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 6월 1일까지 뭔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이 뭐 안 바뀌면 그 6월 1일에 가지고 있는 분이 12월에 종부세가 부과가 되는데 혹시나 만약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고 해서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입니다. 요 할인율을 지금 60%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완전히 루머입니다. 뭐 어떻게 확인된 건 아니지만 기사들만 나오고 있어요. 요걸 올리면 올해분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올해분도 올라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할까? 아니, 내년부터 적용하지 않을까? 보통은 이제 다음 해에 반영을 하는데 이걸 바꾸게 되면은 올해분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해요. 한국은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보유세를 좀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어찌 보면 약간 좀 한 면만 보는 거고 우리나라는 취득세와 양도세, 보유세 이렇게 세 가지의 부동산 세금이 있죠.
근데 취득세랑 양도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압도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세만 OECD보다 낮은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효세율로 따지면 그렇게 낮지도 않은데 이거를 좀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취득세랑 양도세를 그럼 세계 OECD 수준으로 많이 낮춰줘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안 낮췄습니다. 오히려 더 올렸죠 이번에. 5월 9일 이후로는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최대 수준으로 다시 또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유세까지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서도 아니 보유세가 늘어나면 뭐 거래세 같은 거 취득세나 양도세를 좀 낮춰줘야 시장에서 이렇게 물건이 순환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지금 그 정부에서 하려고 하는 방향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취득세나 양도세 같은 거는 뭐 그대로 두고 오히려 1주택자인데 비거주자다? 그러면 양도세를 더 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오히려 증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세와 양도세는 증세 쪽이고 보유세도 증세로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자, 거기다가 이제 정부가 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임대사업자들도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처음에는 임대사업자를 권장했다가 마지막 중반부터는 그 임대사업자들을 이제 막 그 폐지를 하라고 막 소급 적용을 막 했었었는데 그때 그래도 막 부랴부랴 등록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혜택이 있다고 할 때. 근데 그분들도 이제 임대사업자 만기가 돌아오거든요. 요 분들을 이제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는 족족 바로 팔아라 막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물량이 그래도 좀 있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피스텔도 있고 뭐 빌라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요 물건들도 어떻게든 팔게 해서 시장에 좀 매물을 많이 내놓게 하겠다. 근데 여기도 결국에 토어제잖아요. 그러니까 토어제니까 지금은 전세나 월세 살지 말고 매매를 해라 라는 게 지금 정부의 방향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매하면은 실거주를 하라는 거죠. 비거주 1주택자들도 좀 규제를 하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정부가 말하는 대로라면은 집을 사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 아파트가 50%밖에 안 된단 말이죠. 나머지 50%는 빌라나 뭐 오피스텔,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무주택자가 빌라나 뭐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을 사줄 것인가? 이게 또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은 또 아파트 전세를 구하러 다니실 텐데 그 전세가 없는 이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이게 해결이 될까? 저도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도 진짜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지. 그래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답이 보이겠죠.